물을 덜 마시면 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갈증이 나면 그때 물을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갈증이 느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 몸은 탈수를 겪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뇌와 호르몬 시스템은 미묘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최근 연구에서 하루 1.5리터 미만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1.5배나 더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인체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동원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과잉 분비되면 면역 체계는 약화되고 혈관은 긴장 상태에 빠지며 혈당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단순히 물을 덜 마셨을 뿐인데 몸은 마치 큰 위협을 받은 것처럼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반응은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는 표면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물을 많이 마신 사람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액과 타액속 호르몬 농도를 측정했을 때 물 부족 그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과도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위험이 쌓이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물 부족은 단순한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불필요하게 긴장시키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용한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왜 하루에 일정량의 물을 마셔야 하고 그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단순히 갈증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뇌는 혈액 속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세밀하게 감지하며 수분이 줄어들면 곧바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바소프레신은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 탈수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과정이 오히려 스트레스 반응을 증폭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 것이죠. 실제 연구에서 물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과 부족한 그룹은 겉으로 보이는 스트레스 반응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혈액과 타액 속 코르티솔 농도는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물 부족 그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균 50%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며 혈당이 불필요하게 치솟는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의 마감 압박, 가정에서의 갈등,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 우리는 일상적으로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수분이 부족한 몸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면역력 저하, 혈관 손상, 대사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우울증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수분을 관리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된 뒤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하루 2리터, 남성은 하루 2.5리터 정도의 음료 섭취가 권장되는데 이는 단순히 권고 수치가 아니라 뇌와 호르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양을 무조건 맞추려고 억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 오후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한 컵처럼 일상적인 루틴에 자연스럽게 물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발표나 시험, 면접처럼 긴장이 예상되는 상황이 있다면 최소 12시간 전부터 300에서 500ml 정도의 물을 마셔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직전에 과도하게 마시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 소량씩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색을 보는 것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면 충분한 수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진한 색을 띠면 몸이 물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편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과다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저나트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갈증 전에 물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쌓이면 몸속 스트레스 반응이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심혈관계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이 불필요하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이 바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도 정작 내 몸의 갈증 신호에는 무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가 자주 느끼는 피로감, 이유 없는 짜증, 집중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와 호르몬이 수분 부족에 반응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을 제때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뇌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며 면역 체계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장기간의 만성 탈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위험은 대단히 간단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책상 위에 물병을 두고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것, 가족 식탁에 물잔을 먼저 올려두는 것, 이동할 때 작은 물통을 챙기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몸속 환경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흔히 거창한 건강 습관을 찾지만 사실 몸을 가장 크게 지키는 것은 이런 사소한 루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상식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스트레스 반응은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물 한 잔이 누군가의 심장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을 닫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함께 전해주시길 권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물 한 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